사실 저는 뭐 생산성이니 뭐 성장이니 이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이쪽 소득 분배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생산성과 임금을 비교하는 이상한 차트가 나타나서 제가 그거에 반박을 하다가 이쪽에 꽂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득 분배 이제 그 결국 소득 분배하고 연결되고요. 소득 분배의 원인을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고요. 그 원인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잘 아실 텐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봅니다. 지금 신관호 교수님과 이윤수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팩트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조금 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느낀 거는 경제학에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라이즈 팩트를 어떤 지표를 보고 이게 분배가 나빠진다, 좋아진다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지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느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생성되고 뭐 당연히 잘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냐 아니면 그게 제대로 측정된 지표냐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구름을 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상하고 다른 지표가 있고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왜곡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느꼈냐면 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해야겠다. 그 다음에 지표의 변화가 있으면 그 밑단계의 변화의 요인은 뭐냐. 그거를 일단은 제가 분석을 하고 그 팩터들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경제학자들이 또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 자료를 만드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이제 corrected 조정, 제가 보기에는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지표를 제가 생성을 해도 이거하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소득 분배가 지금 조금 개선되고 있다 그러지만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10년이 가장 나빠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젊은 층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나빠진 거고 그 다음에는 약간 이렇게 평탄 또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게 교육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인식을 존중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주관적인 인식이 달라졌느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이따 제가 그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 분배 나쁜 거 우리나라가 좀 나쁜 축에 속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높은 건 사실, 그러니까 나쁜 건 사실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한 7위, 8위 정도 해요. 38개국 중에서 7위, 8위 정도 하는데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뭐냐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이제 지니 계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분위하고 5분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좀 높은 편이에요. 2012년. 근데 이게 2021년을 보면은 이제 떨어졌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이제 세후소득 기준이에요. 세후소득 기준. 그러니까 시장소득하고 세후소득은 상당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전을 해도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에다 찍었냐면 이쪽은 1인당 소득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찍어봤더니 나라들이 약간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보인다. 아까 신관호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고소득 국가를 갈수록 세후소득으로, 그러니까 재분배가 많이 되면서 소득 분배가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실 그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을 감안하면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다.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나라들은 뭐냐? 이건 뭐냐면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가 좋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동북권 구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빼면 나머지 시장 경제 국가들 중에서는 뭐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얘기해도 별로 위안이 안 되죠, 사람들이. 근데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 시계열로 보면은 이게 여러 트렌드가 있는데 약간 제가 이제 빨간 이 라인으로 그냥 요약을 했는데 2010년까지 나빠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점선이 세전,
실선이 세후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점선이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받는 돈 기준이고, 그 다음에 실선이 다 세금 떼고 나서의 소득 분배 기준이에요. 보면은 사실 근데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세후가 보면은 나빠지다가 2010년까지는 계속 나빠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세후 소득 기준은 좋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시장 소득 기준은 평탄.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프 보여주면은 아이 저거 뭐 통계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쪽이 괜찮았고 이쪽이 나빠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무리 제가 우겨도 사람들이 아 이상한데 그러거든요. 근데 제 해석은 이때는 성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쪽 성장은 아시잖아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죠? 3%, 2% 이렇게 하니까 성장이 안 되니까 더 민감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진위계수기는 소득 5분위는 1분위하고 5분위 최빈 그 다음에 최고소득층 간의 괴리인데 그게 그것만 비교한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고소득과 빈곤층의 세전, 그러니까 세전으로 이제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후로 비교했는데, 이제 아까 좀 전에 그래프예요. 근데 그걸 나눠서 빈곤, 중산, 고소득 어느 격차가 큰가? 빈곤, 중산, 이제 고소득층을 해보면은 이 전체 격차에서 가장 유의미한 격차는 중산층하고 빈곤층 간의 격차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높아지고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중산층하고 고소득층 간의 격차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역시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시겠죠.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팩트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좀 감안해서 재분배 정책도 써야 되고 사회에 이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프 하나만 보고 분배 나쁘니까 이거저거 하자. 그러면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원인은 제가 몇 가지를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랬을까 보면 첫 번째 소득 분배라고 할 때는 보통 가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 혼란스럽게 쓰는 게 임금 격차랑 소득 격차 이거 비슷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임금 격차는 개인 베이스예요. 임금 격차. 근데 소득 분배라고 하는 거는 가구 기준이에요. 왜냐면 가구 기준으로 누가 가서 일을 하고 난 집에서 일하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는 기본적으로 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구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요인이 있어요. 임금 격차하고 소득 격차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소득 기준의 진위고요. 진위라는 거 볼게요. 이거는 임금 진위를 따로 이제 계산했어요. 통계청 자료예요. 아주 공식력 있는 자료. 보시면은 2010년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소득 분배 나빠지는 원인 중에 결정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임금 격차가 커져서 그렇다. 근데 그 이후로는 달라요. 그 이후로는. 그죠? 임금 진위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되면 떨어지는데 소득 진위는 그 다음에는 뭐 떨어지다 또 뭐 중간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구간은 임금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본 게 그러면 첫 번째 임금 진위가 왜 이렇게 나빠지는가를 보면은 아까 신광 교수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하지만 저는 그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500인 기준의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 기업체들의 임금의 상대적 임금. 보시면은 딱 2014년까지 상대적 격차가 벌어지다가 다시 좁혀져요. 그러니까 아까 임금 진위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상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를 뭐 그래프 상으로 보면 그렇고요. 요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아까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보시면 경향신문에 나온 데이터는 그냥 한 줄이에요. 임금 격차가 높아졌다.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직종별로 봤고요. 그 다음에 규모별로 나눠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시간당 임금으로 봤고요. 이건 월 임금 총액으로 봤어요.
무슨 차이냐? 시간당 임금은 1시간 일했을 때 내가 받는 임금이고, 요거는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시간당 임금은 똑같은데 적게 일하면 이쪽은 또 월 임금 총액이 작겠죠. 보시면은 이게 상대적 임금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은 격차가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점점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월임금 총액은 곱하기 시간을 해서 전체 받는 돈을 따지면은 다양해요. 무슨 얘기냐?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괜찮아지고 있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오는 거죠. 전체 평균을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원리는 중소기업에 있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 큰일이다. 뭐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거는 조금 왜곡될 수가 있다. 서우가 다른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본 거는, 요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우리 과에서도 그러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에 가는 임금 격차가 있어요. 사실상 보시면은 이게 제일 저소득층, 고소득층인데, 거기에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에는 외벌이 가구가 비중이 커요. 아니, 그쵸? 교수님. 그 다음에 1인 가구 크고, 맞벌이 가구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해요. 합산에다 물론 균등화소득 하지만 그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데피니트리 영향이 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비중이 달라지면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맞벌이가 어떻게 생기냐?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면 맞벌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재작년에 브루킹스 다행히 어떻게 우연히 책을 내는데 참여했습니다. 브루킹스 저서에 한 챕터에다가 기술 변화와 이니퀄리티에 대한 그 연구를 했는데, 뭐냐면은 지니 계수를 분해를 했어요. 지니 계수 전체를 설명을 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더니, 요게 뭐냐면은 가장의 임금 소득이 지니 계수에 기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배우자가의 임금 소득이 기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건 사업소득,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의 임금 소득이 기여하는 부분이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임금 격차가 커졌다고 봐야죠. 그 가장은 보통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용률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커졌는데, 그 다음 기간은 줄었어요. 봤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임금 진위하고 비슷한 트렌드는 보이는데, 놀랍게도 배우자의 임금이 기여하는 포션은 늘어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배우자의 임금 격차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일을 안 하면 제로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격차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어요. 고용률을 봤어요. 고용률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허연색이 2000년도고 진한색이 최근이에요. 최근인데 연령별로 여성 고용률을 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게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보통 M자라고, 이정윤 교수, 그죠? 노동경제학에서 하는. 근데 보면은 20, 30대 고용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여성 고용률. 그 다음에 40, 50대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차이인 반면에 남성은 고령층만 올라가고 20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제 맞벌이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소득 격차를 늘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브루킹스 세미나에서 그건 여자는 일하면 안 되냐 막 그러면서 저보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 게 맞다. 그걸 감안해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이 5년 전에 얘기한 게, 소득 분배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케티에서 나옵니다. 노동과 자본 간의 소득 배분 비율이 점점 자본 쪽으로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기능적 소득 분배라고 합니다. 기능적 소득 분배. 이건 보통 소득 분배고. 그러니까 1차 단계에서 시장에서 나눠줄 때 자본으로 돈이 많이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왔던 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이거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오른다. 그래서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그래프였습니다.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아까 나블라 노리스 그 IMF 거기서도 한국은 임금은 생산성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오른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IMF 페이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표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는 굉장히 그걸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보시면은 실질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고요. 실질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 단위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두 개가 당시에 5년, 6년 전에 제가 뭔가 한 수십 번 해봤어요. 격차가 안 생겨요. 봤더니 저는 명목으로 한 거고요. 그 사람들은 실질로 했어요. 근데 실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디플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디플레이팅을 다른 지수로 했어요. 그냥 당연히 임금은 CPI로 디플레이트하고 이거는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 하기 때문에 괴리는 디플레이터의 차이지 덜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제대로 줬다는 얘기예요. 비율을. 그죠? 그래서 이걸 지적해서 상당히 그때 좀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가지수가 훨씬 GDP 디플레이터보다 훨씬 빠르게 옮겨갖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거기는 이게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산업 구조에서는 비슷하다. 그래서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거를 다 교정을 하면은 사실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그냥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 생각에는 피케티의 일방론이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이건 마지막. 제가 최근에 꽂혀가지고 좀 뒤끝이 있어서 최근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최근 데이터 봤더니 명목임금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건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디플레이터하고 상관없습니다. 명목 노동 생산성은 이래요. 이건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단위 노동 비용이 무슨 얘기냐면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성, 매출은 별로 안 느는 거예요.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노동. 2017년부터 딱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좀 더 디테일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조만간 논문을 쓰려고 하고 제가 한번 컬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갖다 뭐 이건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있어요. 그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법인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2017년 이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노동과 자본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득 분배 그 근저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문제 있고 중소기업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격차가 임금 격차가 큰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따지면은 노동 자본 문제라고 보는 거는 오해다. 어떤 왜곡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을 개선해야 됐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개선이 그다음에 임금 격차에서 오는데 그건 주로 기업의 규모에서 오는 게 크기 때문에 규모를 막는 모든 제도와 규제는 개선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교육기회는 아까 신 교수님도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지 기업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필요한데, 그다음에 요거는 뭐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현상이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고령 빈곤층의 증가에 대해서는 사회 안정망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1인 가구 고령층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야 된다. 요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 두 개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우리나라가 대응하기는. 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